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더 탐사 강진구 공동대표가 어제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방문 취재한 모든 과정들은 이미 생중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열려져 있는 공영 현관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주민이 눌러줘서 한동훈 장관 자택 앞으로 방문해서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2번 누르고 나온 것, 이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할 수 없었던 한동훈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취재수단이었던 자택 방문을 해서 초인종 1번 누르고 온 것이 전부 다입니다. 모든 기자들에게 허용된 권리입니다. 취재의 자유를 한동훈 장관은 주거 침입과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열려있던 공동 현관, 공영 현관, 그리고 주민이 눌러준 엘리베이터,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본인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처음 입장문과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처음 글쎄 좀 많이 누그러졌죠. 네. 우리가 유튜브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네. 소위 말하는 보도 활동을 하는 분들을 언론사 또 기자 이렇게 칭해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지금 저분은 본인이 기자고 정당한 취재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법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판단은, 또 많은 국민들의 판단은 아무리 취재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취재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하다. 또 그 집에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있는데 그런 거 가족이 가질 위협감과 네네. 불안감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언론이라고 하면서 언론의 자유 물론 신성하게 보호돼야 하지만 그것을 참칭하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과한 주장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뭔가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이런 유사한 행동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당한 취재로 보고 있지 않고 고발도 했습니다. 더 탐사를 향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치 깡패 역할을 하고 있다. 나를 세웠는데 지난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이라든가 피해자 명단의 무단 공개, 그리고 법무부 장관 차량의 불법 미행,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자택의 주거 침입, 이런 것들은 주류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이죠.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무법천지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자, 더 탐사가 의혹을 제기한 술자리,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의 뭐 거짓 가짜 뉴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탐사는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그 사이에 더 탐사는 수억 원의 돈을 벌었다. 뭐 슈퍼챗이라든지 광고 등을 이용해서. 근데 가짜 뉴스로 뭐 돈을 벌 수 있지만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가짜 뉴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보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오보라는 것은 기자들은 특히 적대적인 사실관계를 취재할 때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취재 네. 과정 중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오보에 대해서는 기자가 그것을 진실로 믿었으면 법원도 명예훼손으로 단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의도성을 갖고 했다라고 하면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 고의성과 관련해서 법적인 평가는 좀 갈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게 처음에 그 너무나 구체성을 띄었던 그런 어떤 그 제보자 전 여자친구의 진술들, 그리고 실제로 무슨 대가를 받았다는 그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로 믿었을 수는 있거든요. 다만 이런 것과 또 변론으로 유튜브라는 그 생태계를 통해서 유통되는 그런 기사들, 네. 사실 유튜브는 종전에 언론에 포섭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같은 곳에서 규율 대상이 아니라서 문제로 지적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이게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굉장히 치우친 뉴스를 일부러 유포하고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는 좀 규제, 단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